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레인코리아 교육팀장 팀코치 이예나라고 합니다. 대학 과정으로서 몬드라곤 대학교의 레인이라는 학사학위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몬드라곤 대학교는 1997년에 몬드라곤 그룹이 설립한 대학교이고요. 몬드라곤 그룹의 교육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 인문대학, 경영대학으로 시작했고요. 조리과학대학이 2009년에 설립이 되면서 현재 4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 대학의 특성상 캠퍼스가 미국처럼 모여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조금씩 흩어져고요. 그래서 몬드라곤이라는 지역, 그 스페인의 북부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 저희가 제일 유명한 것은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순례길 있잖아요. 그게 바스크 지역이거든요. 프랑스에 시작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산세바스티안 같은 미식의 도시도 있고, 그런 곳들에 이제 몬드라곤 대학교의 캠퍼스가 흩어져 있어요. 몬드라곤 경영대학은 오냐띠, 이룬 이런 작은 지역도 있지만 빌바오에도 존재하고요. 그 경영대학 안에 이렇게 세부 전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경영대학,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경영대학도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정신 전공이 2008년에 개설이 되고 2009년에 첫 신입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 분석 전공까지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전공과정이 개설이 됐고, 그 중에서 레인은 기업가정신 전공으로서 공식적인 학위명은 기업가적 리더십과 혁신에 관한 전공, 줄여서 LEINN 해서 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레인, 비 뭐 이런 거랑 이제 소리가 겹쳐가지고 한국에서 설명을 드릴 때 좀 어렵긴 하지만 약자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레인의 시작, 핀란드의 교육 방법론을 가져왔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핀란드에서도 이 교육법, 새로운 교육법에 대한 시도로서 팀 아카데미라는 것이 먼저 생겨나게 됩니다. 1993년 경영대학의 한 교수가 어떻게 하면 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이면서 학생들에게 체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학습하는 그런 학습법에 굉장히 영감을 얻어서 이 방법론을 처음 시작한 것이 티미 아카데미아입니다. 티미 아카데미아는 여전히 핀란드와 또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가져오고 또 자신발로 잘 벤치마킹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몬드라곤 대학교의 MTA. 그래서 MTA는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의 약자입니다. 팀 아카데미 앞에 몬드라곤 붙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핀란드의 교육 방법, 팀 기반으로 실천 중심으로 교육하는 이런 방법론과 몬드라곤 그룹이 가지고 있던 오랜 협동의 역사, 그리고 몬드라곤 그룹이라고 하는 어떤 산업 생태계, 사실 바스크 지역의 그 다음에 스페인 산업에 있어서 몬드라곤 그룹의 위치는 상당하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1950년대부터 이 지역을 발전시켜온 핵심 주체로서 몬드라곤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실무 중심의 비즈니스 경험, 이런 산업 생태계, 그리고 몬드라곤 대학교가 교육 파트로서 가지고 있던 실용 중심적인 교육, 이 경험들이 합쳐져서 TA의 시작을 형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는데요. 러닝 바이 두잉, 실제로 실행하면서 학습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해주신 팀 기업가 정신, 그냥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팀과 함께 협력하면서 도전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질이라는 팀 기업가 정신이 또 중요한 키워드고,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글로벌 관점을 가지는 것. 그래서 MTA가 단순히 스페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하실 수 있는 것처럼 더 글로벌한 맥락에서 청년들이 이 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볼, 도전할 이런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학습 방법론의 핵심 키워드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러닝 바이 두잉이 아니라 팀이 함께 무언가를 창조하면서, 이 창조는 비즈니스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노하우를 집적한 어떤 지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 문화일 수도 있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창조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팀 학습을 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에서의 팀은 단순히 기능적인 팀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실제 비즈니스 소사이어티, 비즈니스 백그라운드 위에서 움직이는 팀입니다. 물론 그 팀을 안전한 울타리로서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레인이라는 학사학위 과정이 있고, 또
더 나가서 MTA 커뮤니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은 실제 시장과 분리된 정말 학교에서만 잠깐 있었다 사라지는 그런 팀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법인을 만들어서 실제 고객을 만나고 실제 매출을 올려야 하는 그런 비즈니스 생태계 안에 정말 리얼 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런 역량 모델을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제가 이제 예시로 한번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한 레인 학생에게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그럼 마케팅은 어떻게 배우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마케팅을 배운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배운다고 생각하시죠? 아마 보통 대학에서 마케팅을 배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마케팅 교과서가 있을 거고요. 개론이든 뭐 소비자 행동이든 뭐 많잖아요. 그리고 책을 읽고 거기 나온 사례를 공부하고 뭐 사례 조사를 할 수도 있고 팀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지.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한 대답은 뭐냐면은 우리는 마케팅을 해. 이거 저희 마케팅을 합니다. 마케팅 실제로 합니다. 이게 배움이에요. 저희한테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요.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요. 실제 사례는 조사하지 않고 직접 가야 됩니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기업 방문을 1년에 50회를 해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하려면 아마 끝날 거예요. 1년이. 그리고 이 실제 마케팅을 실행했던 이 경험과 과정과 결과들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식의 학습보다 이런 방식의 학습을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학습은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식학습은 실행하기 위한 학습의 토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을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레이너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촉진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필요하면 교과서도 던져줘야 되고요. 다른 어떤 교양서도 던져줘야 되고요. 사례도 던져줘야 되고요. 가이드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코치들의 역할이고 또 비즈니스 생태계 실제 현업에 계신 저희 멘토분들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 자신의 팀, 우리 프로젝트의 니즈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교육 방법의 핵심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같이 합니다. 여기 개인의 학습, 프로젝트 단위, 팀 단위의 학습이 중요하고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고 여기서 얻어진 노하우와 지식들이 또 다시 개인의 학습이나 팀의 학습으로 전환되고 거기서 다시 발전되어서 다시 적용되는 이 사이클을 3, 4년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진 교육 방법론의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도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팀 학습으로 전환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학습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개인도 팀도 비즈니스도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교육 과정의 궁극적인 그렇게 이 과정을 3, 4년간 경험한 개인은 팀 기업가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팀 컴퍼니가 세상에 탄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창조를 위한 팀 학습, 아까 팀 러닝 바이 크리에이팅 이것을 실제적 구체적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과정 중심적입니다. 프로젝트의 주제, 범위 저희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셜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것이어도 되고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어떤 것이어도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보겠다고 하는 어떤 것이어도 되지만 어쨌든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메커니즘이 잘 이루어질수록 촉진하는 것이 저희가 교수, 가르치는 방법의 핵심이다. 그것이 티칭,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코칭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1년차 레이너들은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한번 볼까요? 카테고리는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과 그 결과, 얻게 되는 역량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식학습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이런 지식학습에 대해서 처음에 MTA, 이 방법론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지금보다는 비중을 좀 더 적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식학습이 뒷받침되지 않은 실행으로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는 만큼 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식학습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무조건 경영학 입문을 한번 수강하게 되는데요. 이건 그냥 일반 대학교의 어떤 15주짜리 강의와는 또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코치가 코칭의 방식으로 이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진행하게 1년간은 기본적인 법인
법인 운영에 필요한 실무들, 뭐 재무제표 같은 것들이라던가 회사 설립에 관련된 어떤 과정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실행하면서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 학습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몬드라곤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지식학습이긴 하지만 다 실행과도 연결되는 기초가 되고요.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아까 자기주도적 개인의 학습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독서와 글쓰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가로서 또 자신을 관리하는 것, 셀프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개인의 웰빙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팀으로 학습을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화법, 대화를 통한 학습, 공동의 목표, 전략을 같이 세우고 목표를 같이 세팅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리더팀도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러닝전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길게는 한 달 반 정도 해외에서 같이 생활하기도 하면서 이 과정을 집약적으로 낯선 환경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러닝전입니다. 1년 차에는 특히 스페인으로 몬드라곤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몬드라곤 그룹도 직접 방문하고 MTA 커뮤니티 다른 스페인 레이너들도 만나고 거기에서 그냥 보고 연수 받듯이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현장에서 기업 방문 똑같이 하고 똑같이 프로젝트도 한번 실행해보고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역량을 글로벌 경험으로서 쌓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이 되는 프로젝트 1년 차에는 프로젝트가 시작 단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로 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1년 차에 특히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 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그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실행 중심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각할 시간에 나가는 것. 그래서 저희는 레이너들이 랩에 오래 앉아있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빨리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왜 앉아있지? 책상 앞에서 리서치하고 고민해서 계획 짜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나가서 만나고 고객들 찾아다니고 뭐 정말 하다못해 길에서 뭐라도 팔아보는 거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좌충우돌이긴 하지만 중요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그 태도를 벗어버리는 그런 경험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2, 3년 차에는 계속 그러면 안 되겠죠. 2, 3년 차에는 이제 더 전략을 토대로 한 목표를 가지고 달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도록 이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4년으로 보면요, 이건 실제로 저희가 커리큘럼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1년차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 3, 4년차는 이것이 훨씬 더 고도화됩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양재동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다가 꽃다발 만들어서 팔아봐야지 하다가 2년차에는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브랜딩도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 상표를 만들어 볼까? 핵심 고객은 누구지? 이런 분석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나중에는 어떤 소셜 임팩트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것이 훨씬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또는 규모화하거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고민하게끔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모든 레이너들, 모든 프로젝트가 다 순조롭게 밟을 수만은 없겠죠.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가 해산되기도 하고 다시 모이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템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팀 컴퍼니랑 협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굉장히 선형적이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 깔려있는 어떤 학습 방법론으로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지만 이것이 점점 리얼 비즈니스로 발전할수록 이젠 프로젝트 수준이 아니라 실제 우리 팀 컴퍼니에서 내가 일을 하는 그래서 실제 법인을 운영하는 일 기반의 학습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특히 4년 차에는 이따가 이제 4년 차에 실제로 창업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두 레이너가 나올 텐데요. 이들에게는 이것이 지금 학교의 어떤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대표이고 이 사업을 리딩하는 창업가들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1년 차부터 적용되는데 저희 등교학교의 개념이 없어요. 출근, 퇴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이 없고 휴가를 간다고 하고요.
팀에서 자체적으로 휴가 시스템을 고민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팀은 재택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요. 어떤 팀은 매일 나오기도 하고요. 1년 차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하다 너무 힘드니까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균형을 찾기도 하고요. 그 팀의 캐릭터에 맞는 또 문화에 맞는 그런 지점을 계속 찾아갑니다. 소위 말하는 근태 관리도 합니다. 네, 출퇴근 기록을 찍기도 하고요. 지각비를 걷거나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요. 근데 또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나름 급여를 주기도 네, 지출결의 시스템도 만들고요. 이런 것들, ERP를 도입할 정도로 크진 않지만 그런 것들도 합니다. 나름대로 그 서식을 만들고 해서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그냥 네 통장에 내 통장 이런 거 없습니다. 법인 통장이 있고 거기에 모아야 되고 거기에 쌓여진 매출 가지고 개개인의 어떤 프로젝트 실행의 결과들이 카운트 됩니다. 돈을 벌어야 졸업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졸업할 때까지 1,500만 원을 달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4년 차에는 창업의 내용 또는 취업, 인턴십을 하게 되면 인트러프너십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취업하게 되면 월급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차까지 팀으로 N천만 원을 공동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지표입니다. N천만 원을 공동 달성할 때 누구는 무임승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600만 원은 벌어야 됩니다. 3년 동안.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런 식으로 지표가 구성, 즉 실제 리얼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저희 교육과정의 핵심이고 그래서 마케팅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레이너들이 이 프로젝트 기반의 어떤 팀 중심, 이것도 이제 하나의 교실 같은 공간이라면 점점 더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일 기반 학습으로 전환되게 되고 그 정점에서 이제 졸업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쌓여진 개인 포트폴리오와 마지막 개인 졸업 프로젝트가 집대성된 졸업 논문, 이건 학술 논문은 아닙니다. 리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경험이 남게 되고 1,500만 원을 벌어본 매출 성과 경험도 그들에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보시면 1, 2년 차는 이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학습하고 체화하는 팀 프로너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그러면서 다양한 실험, 시도들을 하는 시기라면 3, 4년 차는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비즈니스를 실행할 줄 아는 더 프로페셔널한 단계로 넘어가면서 마지막에는 개인이 자신의 비전을 과정과 비전을 정리하는 졸업 프로젝트로 마무리되는 이런 과정으로 구성이 되고요. 저희가 좀 최근에 들어서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넣은 장치는 3년차 하반기에 반드시 외부 비즈니스 경진대회를 필수 지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2년차부터 필수 지원을 하게 되는데 3년차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창패 같은 거, 예비 창업 지원 패키지라던가 다른 어떤 비즈니스 경진대회를 꼭 경험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서포트하는 생태계로서 저희 레인 서울 과정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 학습의 과정, 성장의 배움의 과정을 코칭이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코치팀이 있고요. 일반 대학으로는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다른 대학에 출강 같이 하시면서 코칭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 스타트업이나 뭐 사회혁신이나 또는 각 분야의 전문가, 뭐 마케팅이든 뭐 아니면 기술이든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멘토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현장의 실무들을 점검해 주신 어드바이저들, 실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그리고 기술 파트에서 일하셨던 그런 분들이 어드바이징을 하고 계십니다. 팀컴퍼니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습니다. 네, 근데 기업 감사처럼 뭐 정말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레인 과정에서 요구하는 팀 컴퍼니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또 이렇게 서포트하는 저희 운영팀과 몬드라곤 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씬의 여러 전문가분들 또는 이 혁신 생태계 여러 전문가분들과 또는 파트너 기관들과 많은 협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레이너들의 프로젝트들이 연결되기도 하고 협업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확장해보면 이 네트워크는 글로벌하게도 연결이 됩니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MTA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지도인데요. MTA 관련된 거점들, 그러니까 저희가 러닝저니로 방문을 할 수 있거나 했거나 또는 개발 중인 그런 곳들인데 개발 중인 곳들도 있고요. 또 레인 과정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아닌 곳도 있습니다. 1년차인 스페인에 가지만 2년차, 지금 2, 3년차들은 베를린에 가 있거든요. 베를린에 지난주 일요일에 도착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베를린에 가서 경험하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이제 뉴욕으로도 갔었고요. 3년차에는 인도, 베트남, 그리고 전 세계의 3년차 레이너들은 서울로 옵니다. 매년 일정한 기간 동안 서울과 인도를 러닝저니로 하도록 커리큘럼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 과정의 친구들은 서울에 있으면서 전 세계의 3년차 레이너들을 한 번씩은 다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그 대신에 서울로 오기 때문에 저희는 베트남으로 갑니다. 왜냐면 3년차의 러닝저니의 목적은 신흥시장, 새로운 시장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 지금 굉장히 한국 입장에서는 유망한 신흥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더 넓은 시장에서의 어떤 내 프로젝트 테스트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4년차에는 특별한 러닝저니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예를 들면 내가 4년차의 졸업 프로젝트로서 이 나의 러닝저니 경험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고 유의미했던 곳에서의 프로젝트를 내가 주제로 삼는다고 하면 그곳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차에 베트남에서 러닝저니를 했는데 한글 교육, 요즘 K-POP 때문에 아주 핫하잖아요. 그래서 한글 교육하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 반응이 좋았고 신앙성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걸 4년차의 졸업 프로젝트로 더 디벨롭 시켜보겠다. 난 그 과정을 나의 졸업 프로젝트로 하겠다 라고 하면 4년차에 베트남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꼭 서울 랩에서 뭘 해야 되고 이렇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하게 흩어지게 되면 또 온라인으로 저희가 팀학습을 추진할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유연하게 이 과정들이 지원하고 있고 인터내셔널 과정 같은 경우도 한국 친구들은 한국에 와서 4년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서울 레벨 인터 친구들 같이 와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캠퍼스의 개념이 글로벌하게 확장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인도에서 러닝저니 가서 인도 현지의 저희 파트너 대학과 교류했던 실제 네트워킹하는 사진들이고요. 이 4년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역량 모델은 크게 ASK라고 하는 역량 모델의 어떤 기준들로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제 앞에 설명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보시면 많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널리지 파트, 지식 파트도 있지만 저희가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또 태도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입학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레인 과정에서 추구하는 역량 모델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대학에서의 어떤 것이라기 졸업 이후에 어떤 것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졸업하고 학생 신분을 벗어나서 사회인이 되면 사실 지식의 정도만 가지고 어떤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전까지의 과정은 지식의 정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시험을 잘 봤느냐, 심지어 대학에서도 그런 기준들로 평가를 많이 하게 돼요. 그게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실 실제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그 다음에 꼭 지식적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 같은 것들이 협업하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훨씬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역량 모델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식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자신이 졸업 이후에도 삶의 전반에서 찾고 설계할 수 있는 태도와 기술, 기본적인 어떤 자질 자체를 더 강화하는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너들이 졸업 이후에 수동적으로 그냥 회사에 취업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재미없게 일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근력, 힘을 키우는 일종의 트레이닝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페인의 통계인데요. 저희 졸업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런 통계를 낼 수가 없지만 레인이 시작되고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낸 통계에서 97%의 졸업생들이 내가 뭘 하고 있든 나는 꿈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창업가도 있고요. 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졸업생들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꿈을 이룬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응답했다는 이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